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아이고, 이거 다 안 들어가겠는데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민망한 미소를 지었다. 낡을 대로 낡은 시골집의 엉성한 대문 앞. 준성의 눈에도 이전 집에서 가져온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생뚱맞아 보였다. 버릴 것도 없어, 인자. 준성의 어머니가 화가 난 말투로 말했다. 그것은 딱히 누구를 향한 화가 아닌 단지 값비싼 식기와 사치품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한 못마땅함임을 준성은 알고 있었다. 아이고, 아니 뭘 더 버리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이고, 그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알 리 없는 이삿짐 센터 직원의 얼굴은 난감 그 자체였다. 먼저 도착해 가구 배치를 체크하던 희수가 문 밖으로 나왔다. 스스로 비참해 견딜 수 없다는 한숨이 희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준성은 이런 아내의 얼굴을 못 본 채 하며 말했다. 그냥 대충 놔주세요. 이삿짐 센터가 떠나고 미처 집안으로 들이지 못한 짐이 마당에 널려 있었다. 희수가 그 박스들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추리기 시작했다. 마당 한켠에 묶어둔 진돗개 진순이가 희수를 향해 서서 꼬리를 쳤다. 진순이의 짐 역시 좁고 지저분한 마당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했다. 준성은 진순이의 밥그릇을 채우며 희수를 힐끗거렸다. 웬만한 건 그냥 버리자. 마치 이 말에 반응하듯 희수는 더욱 필사적으로 물건을 파헤쳤다. 취미 삼아 그리던 화구와 외국에서 사온 무명 화가의 싸구려 그림, 침실 머리맡에 두던 고풍스러운 스탠드. 준성은 아내의 얼굴을 보기가 괴로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안 상황은 더 처참했다. 한동안 사는 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더니 도배장판을 새로 했어도 남루함의 흔적이 군데군데 묻어났다. 그 집 화장실만도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폭삭 주저앉니? 아휴. 준성의 어머니가 흔들의자에 엉덩이를 걸쳤다.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는 통에 가져온 것이었다. 흔들의자 옆 서랍장 위엔 언제 놓았는지 형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거실을 채우다시피 자리를 차지한 흔들의자가 앞뒤로 흔들렸다. 거실은 무슨 셋이 궁둥이 붙일 데도 없구먼. 준성은 마치 남의 일 말하듯 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죄송해요. 하지만 친구에게 속아 터무니없는 사업에 돈을 날린 것은 준성 자신이었다. 아휴, 그게 어떤 돈인데. 죽은 네 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오겠다. 나중에 형 얼굴은 또 어떻게 볼 거요? 응? 아휴.
어머니 입에서 형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다. 아, 친구로만 찾으면 회수할 수 있어요. 니 깎게 뭔 수로 찾아? 응? 벌써 해외로 토꼈다는디. 무심한 어머니의 말이 준성의 가슴을 찔러댔다. 애미도 날품 팔이라도 해이지 이제? 준성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외곽에 있는 목재소에 취직해 이사까지 오긴 했지만 혼자선 빚까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희수는 곧 읍내 치킨집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막차에서 내리는 희수의 얼굴은 항상 무표정했다. 힘들지? 정류장에서 기다려준 남편을 보고도 아내는 웃지 않았다. 이럴 때면 희수의 머리카락에선 어김없이 담배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다. 목재소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그제야 희수가 고개를 돌렸다. 예전에 우리 집에 살던 남자가 미쳐서 나갔대네. 그 전에 살던 일가족은 몰살당했고. 희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밀실 살인이라고 그래서 TV에도 나왔다던데. 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시세에 반도 안 되는 전세가가 이상하긴 했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어두운 과거를 품은 것 치곤 평온한 집이었다. 아니, 평온하다 못해 지루할 만큼 별일 없는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유 시끄러. 낮에는 매미, 밤에는 모기에. 아유. 시골이잖아요. 그게 아니여. 눈치 없기는. 어머니가 준성을 끌고 좁디 좁은 주방으로 걸어갔다. 니들 눈엔 저게 안 보이냐? 저러니까 모기가 잔뜩이지. 뱀도 나오겠다. 어머니가 가리키는 것은 손바닥만한 주방창이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 뒷마당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준성은 낫 한 자루를 챙겨들었다. 풀 사이로 들어서자 모기들이 준성을 향해 날아들었다. 풀은 준성의 허리보다도 훌쩍 자라 있었다. 낫으로는 턱도 없다는 생각에 준성은 부하가 치밀었다. 휴일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낫을 내던지려는데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와 풀 사이로 빗죽이 선 무언가가 보였다. 우물이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두터운 나무 덮개와 비닐로 덮여 있었다. 이게 뭐야? 모기가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준성은 지체 없이 비닐을 걷어냈다. 그러자 나무 덮개에 붙은 경고문이 나타났다. 절대 열지 마시오? 마치 엄중한 경고라도 되는 듯 붉은 글자가 또렷했다. 뭐야? 진짜 뭐라도 있나? 쓰레기를 매립했다거나
아이가 빠져 죽었다던가 언젠가 들은 것만 같은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절대라는 그 한마디가 준성을 자극했다. 뭐 봐서는 안 되는 게 있나 본데? 준성은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평범한 우물이었다. 하지만 그 안쪽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어두컴컴했다. 한편으론 불길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마치 유혹에 이끌리듯 준성은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켰다. 저게 뭐야? 준성의 팔 길이만큼 내려간 지점. 우물 안쪽 벽에 흐릿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준성은 글자를 읽기 위해 우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악마의 재단이요? 재물을 바치오니 피해값을 내려주소서? 갑자기 한기가 몰려왔다. 그 바람에 준성의 몸이 휘청거렸다. 우물에 빠지지 않으려 팔을 휘젓는 순간 준성은 휴대전화를 놓치고 말았다. 휴대전화의 불빛이 어두컴컴한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준성의 손에 이끌려 나온 희수는 자초지정을 듣더니 사색이 되었다. 그치? 누가 이딴 장난을 친 거야? 악마의 재단? 희수는 당장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보고야 말았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닫아요. 뭐라고요? 제 핸드폰을 빠뜨렸다니까요. 내일 당장 사다리 가져와서. 아니요. 그 핸드폰이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차라리 다행이라뇨.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소중한 겁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당연히 소중하죠. 그렇다면 그 어느 정도 값은 받겠지만. 에?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통화 내용이 궁금한지 곁에 선 희수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저주받은 우물이에요. 듣고도 못 믿을 말이었다. 부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불이 나게 안방으로 들어갔다. 왜 저려? 경망스럽기는. 시어머니의 핀잔을 무시한 채 희수가 안방문을 걸어 잠갔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저것. 희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전에 살던 사람이 미쳤다더니 사실은 집주인이 미친 게 아닐까? 준성이 조심스레 한 가지 가설을 내놓았다. 악마 숭배하고 그런 종교 있다면서. 그거 아닐까? 그 전에 살던 사람도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희수는 그런 희박한 가능성보다 집주인이 미쳤다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며 반박했다.
아, 어쨌든 기분 나쁘네. 다음 날 부부는 퀭한 눈으로 일어났다. 희수는 밖에서 들리는 진순이의 발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잠을 깼고 그때마다 준성은 희수를 토닥였다. 하지만 준성 역시 악몽을 꾸고 말았다. 우물 안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꿈이었다. 건질 방법을 생각해보자. 목재소에서 사다리 빌려올 테니까. 나 일단 출근할게. 그리고 1시간 후 준성은 자신의 앞에 놓인 하얀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보너스요? 제법 규모 있는 소파 공장에 목재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목재소 사장은 파한대소했다. 그날 밤 그 하얀 봉투는 침대에 걸터앉은 준성과 희수 사이에 살포시 놓였다. 잘 생각해봐. 그 선배가 그러는데 목재소 열고 처음 있는 보너스래. 밤늦도록 치킨을 서빙하고 돌아온 희수의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딱딱 들어맞잖아. 준성은 어제 집주인이 했던 말을 곱씹었다. 그러자 희수가 피식 웃고 말았다. 보너스의 액수가 휴대전화의 중고 가격만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느 정도 값은 받을 거라 그랬다니까. 그러자 희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쥐를 유인해 잡는 포획장치를 들고 우물로 향했다. 준성이 비닐장갑 낀 손으로 쥐덫을 열었다. 그리고 시커먼 우물을 향해 쥐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한테 소중한 거냐고 물었었어. 우물은 혐오스러운 유해동물이 아닌 소중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래시장을 찾았다. 머리를 맞대고 며칠을 고민한 결과였지만 막상 눈앞에 놓고 보니 손이 떨려왔다. 두 사람이 닭을 실험체로 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어차피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점, 지능이나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 그래야 죄책감이 덜할 거야. 아따 그 닭 한 마리 잡는디 뭐단다고 시간을 그라고 끄쇼. 희수가 덜 자란 영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무 귀엽지 않나? 아니다. 귀여운 쪽이 좋겠다. 아따 요 쪼까난 게 먹을 게 어딨어? 키울 거라서요. 소중하게.